네, 안녕하세요. 메가파인의 박명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고요. 그 자격증이 어떤 것인지 이번 시간에는 OT와 함께 우리 재경관리사 과목 중에 이제 재무회계 과목을 첫 번째 파트를 같이 이제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경관리사 공부하러 오셨는데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이 1년에 6번 정도 시험 회차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일정을 잘 찾으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해서 몇 월 며칠에 시험을 볼 건지 잘 계획을 정립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년에 한 6번 정도 시험이 있는데 우리 재경관리사는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험은 150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과목당 50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과목을 동시에 보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150분 동안 세 과목을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게 되는데 조금 약간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 과목을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시험을 보게 되고요. 합격 기준이 여러분이 이미 뭐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재경관리사를 공부한다. 이 얘기는 나는 회계가 처음이다. 이런 학생들은 없어요. 대부분 회계학 전공을 좀 했거나 아니면 바로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자격증이 상장 기업 가거나 어느 정도의 수준의 기업체에 들어갈 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찾아보다가 이 자격증이 괜찮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경관리사 수업은 저도 약간 여러분의 수준을 어느 정도 높이 평가한 상태에서 저도 조금 수월하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깔아놓고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깔아놓고 이제 수업을 해요. 근데 이 시험은 합격 기준이 나름은 좀 까다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세 과목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무, 세무, 원가 관리. 근데 각각 일단 문항도 적은 편은 아니죠. 각 과목당 이제 40문항씩. 그럼 생각해 보면 40문제를 50분 동안 푸는데 그 세 과목이 전체 120문항이네요. 120문항을 150분 동안 시험을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각각의 40문항씩이면 전체 각각의 과목당 100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 세 과목이 각각 과목당 70점이 이상이 나와야 전체 합격이 이제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한 과목은 너무 잘해. 재무에게는 100점 맞은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세무에게는 조금 부족했어. 그래서 법인세가 너무 좀 어려웠는데 두 개 정도를 막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막 60점 맞은 거지. 그럼 전체 평균을 내면은 80이잖아요. 그쵸? 160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시험은 한 과목이 100점이어도 한 과목이 70점이 안 되면 합격이 안 돼요. 그래서 세 과목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춘 상태에서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여러분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세 개를 전부 다 평균 내면 한 과목은 좀 50점 맞고 한 과목은 100점 맞고 그래도 70 나오거든.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서 세 과목을 평균 점도는 모두 다 이제 70점 이상을 맞아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과락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시험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러분 학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평균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나와야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재경관리사를 취득했다, 합격을 했다. 그러면 얘가 좀 평균적으로 뭐 재무, 세무, 원가관리 외에 세 개 파트를 골고루 잘 이해하고 있구나를 이제 인정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좋은 자격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100점 중에 70점 이상을 맞춰야 되는구나. 나름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재경관리사 시험의 난이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다는 전제를 여러분도 저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재경관리사는 우리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회계, 세무, 원가, 경영관리 이런 여러 가지 재경 분야에 그러니까 실무 전문가를 인정해주는 자격 시험이고요. 이 시험이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하죠. 그러니까 삼일회계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는 뭐 1등이잖아요. 그죠? 회계법인으로. 그래서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대부분 상장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 시험에 대한 인정을 좀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뭐 그쪽 관련해서 삼일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더더욱 좀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뭐 대학생들. 그래서 이 시험의 과정이 난이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과목당 재무, 세무, 원가관리회계가 있는데 일단 뭐 다른 여기 우리 메가파인 말고 다른 사이트도 많아요. 찾아보세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다른 곳은 이제 세 분의 선생님들이 각각의 과목을 따로따로 파트를 맡으셔서 재무 파트 선생님, 뭐 원가 파트 선생님이 다 달라요. 저희는 제가 세 과목을 다 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 과목을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랄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겠지. 너무 예쁜 선생님이 다 하니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죄송해요. 두 번째, 이럴 수도 있어. 이 세 과목이 각각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면 연결이 좀 안 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흐름과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흐름이 달라서 장점은 이게 더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이렇구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선생님의 설명이 쏙쏙 들어오는 선생님을 한번 만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이 세 개 과목이 사실은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험생에게 좀 다소 조금 불편하게 아니면 조금 단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다 해주니까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서 나름의 저도 계획을 짜서 설명을 드리니까 쭉 따라오시면 아마도 나중에는 이게 회계구나 이런 거를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대충 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 시험은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일단 그래서 과목마다 좀 난이도가 있는데 우리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3일회계 법인이 이제 홈페이지 상에 재무회계는 이런 애들, 그다음에 세무회계는 이런 애들, 뭐 원가는 이런 애들이 이제 기본적인 목차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자료예요. 딱 봤을 때 이 세 가지 과목이 양이 좀 많다는 느낌이 들죠. 많아요. 생각보다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랬고 공부할 때 짜증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난 그러면 뭐 CPA를 공부하지. 내가 이걸 왜 공부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쵸? 근데 범위는 넓은데 요 단서가 있지. 그치? 범위는 되게 넓은데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혼자 공부할 때는 중구난방으로 다 공부해야 되잖아. 뭘 공부해야 되지? 다 외워야 되나? 이거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수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려면 이거 외워야 되고 요건 안 외워야 되고 요건 중요한데 어떻게 이해하면은 잘 외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뭐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계학 전공하신 분들도 많잖아. 저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어. 뭐 S대 나오고 이러면 뭐 더 잘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제가 이 시험이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과목이 많구나.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범위는 넓어요. 범위는 넓은데 깊이가 막 그렇게 깊이가 있진 않아. 그러면은 뭐 CPA 가야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경관리사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은 세 과목을 공부하실 때 제가 화면에 수업을 진행할 때 가끔 여러분의 책에 있는 그냥 그 내용을 화면에다가 저도 똑같이 펼쳐놓고 밑줄도 좀 치면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건 그 각각의 용어가 중요해서 그래요. 그 문장 하나가 오류가 있으나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있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되게 중요하다면 제가 읽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럴 때도 있지. 요즘에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때 집에서 앉아가지고 책을 놓고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 30%.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너도 교통수단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이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책은 없죠. 손에는 책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보면서 다니면 책이 없으니까 뭔가 글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보여야지 화면에. 근데 막 선생님이 막 설명하고 막 읽기만 하면은 책 보고 읽으면은 안 와닿을 때가 조금 있거든. 제가 수강생의 마음을 조금 알아요. 제가 이제 그 마음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화면에 띄울 거고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고려해 주실 부분은 글씨가 화면이니까 이게 칠판이잖아. 아무래도 이제 빔으로 수업을 제가 하기 때문에 책보다는 조금 빈약할 수 있지. 글씨체, 색깔 아주 선명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감안하셔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 중심의 이 기준서를 정독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쭉 읽으셔야 돼. 수업을 듣고 읽든 아니면 수업을 듣기 전에 읽든. 근데 수업을 듣기 전에 읽으면 아마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고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때 한번 보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교재 중심으로 나와 있는 각각의 파트마다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문제풀이를 온전하게 다 푸시면 돼요. 그러면 합격.
자, 이 시험은 3일회계 법인이 주관하는 시험이고요. 3일회계 법인이 주관하는 책으로 시험 봐요. 이 책에서만 시험 문제를 내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막 여러분 회계 공부하셨거나 세무 공부하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요. 분계하는 거야. 회계 처리. 막 차대변 나누고 차대변 맞추고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고 막 계속 분계하고 장부 만들고 재무제표 어떻게 가는지 막 과정 갖고 T자 계정 그리고 막 그런 거 하잖아. 근데 이 시험은 그런 것들보다는 기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론을 물어봐요. 대부분 여러분 문제 쭉 한번 보시면 대부분 말 문제예요. 그리고 계산 같은 거는 그냥 단순한 계산 정도지만 현재 가치 하면 조금 어렵겠지. 근데 그런 거 빼고는 막 차대변 분계를 드립다 한다거나 회계 처리를 막 물어봐. T자 계정을 그려보래. 그런 건 없어 대부분. 그러니까 문제 풀이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습득하시게 되면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딱 보고 직관적으로 푸는 문제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교재상에 있는 그 기준서에 있는 내용들,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을 합격하실 수 있어요. 너무 열심히 봐가지고 100점으로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한턱 쏘시고. 그래서 세 과목 준비하실 때는 기준서에 있는 내용을 일단 불편하지만 한번 읽어본다. 제가 읽을 때 제가 나가면서 요거는 안 외워도 돼요. 요건 안 읽어도 돼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안 읽어도 돼. 그거까지는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문제풀이 꼭 필요하고요. 우리는 과목마다 과정이 끝나면 첫 번째 챕터가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가 있잖아. 저랑 같이 또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과정을 쭉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 과목 전부 다 일단 그렇게 과정을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잘 학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메가파인의 첫 번째 이제 재경관리사 파트 중에서 과목으로는 이제 재무회계 같이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무회계 우리 교재 보시면 18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돼요. 우리 재무회계는 전체 챕터가 24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4챕터면은 상상해 보시면 챕터가 24개인데 재무회계는 전체 문항이 40문항이 나온대. 그러면 전체 챕터 중에 한 문학씩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챕터마다. 근데 뭐 이럴 때 있지. 유형자산은 양이 많거든. 그러니까 유형자산에서는 2개 정도 내면 어때요? 그쵸? 챕터마다 2개 정도 내도 48문제죠. 그러니까 모든 챕터마다 2문제씩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앞부분은 대부분 다 이론이고요. 사실 계산기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계산기가 필요한데 자, 첫 번째 챕터를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기준서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무보고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이라는 뜻이고요. 3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럼 재무회계를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뭐니? 의의를 하다 보고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뭐 나올 거 없지. 뭐. 그게 그건데. 그치? 그다음 두 번째. 재무회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고하려고 하겠죠. 근데 재무회계를 해서 재무보고를 하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 회사마다 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해야 될 주주는 어떤 회사의 재무보고가 나에게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일까를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3가지 순서 중에는 이제 이 중에 공부할 거는 재무회계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첫 번째 재무회계 의의라고 해서 1번 뭐 회계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요걸 얘기하고 책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 기업이 이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재무회계를 얘기할 때 기업의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너는 지금 기계를 어떻게 만들고 있니? 기계가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있니? 혹시 어느 국가의 공장이 있니? 이런 여러 가지의 정보보다는 재무회계가 가지고자 하는 정보는 뭘까요? 어떻게 만들어진 정보가 우리가 말하는 정보일까요? 회계 정보. 돈이죠 뭐. 돈이에요 돈. 화폐 가치로 측정된 정보인 거예요. 그러면 회계라고 하는 재무회계라는 게 뭐니? 한번 읽어보면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활동에는 종업원이나 주주나 채권자들랑 경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대요. 왜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관심이 있잖아.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하면서 투자 가치를 판단하고요. 이 회사에 열심히 일하고 다니면 이 회사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연봉의 가치를 받아갈 수 있는지, 우리 회사가 망할까 안 망할까 여러 가지의 정보가 다 그 안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또는 재무회계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활동에는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 이용자들에게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 기업의 정보에 관심이 있잖아요. 지대하게. 투자 가치를 판단하고 돈이 많아서 투자할까 말까 판단하는 건 그 다음 일이고 누구나 그 기업에 관심이 많죠. 특히 종업원이 관심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나 기업의 다양한 경제적인 정보에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정보 이용자들, 이 대체적으로 누가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을까요? 돈 갖고 있는 사람들.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주가가 오를까? 배당금 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그럼 뭘 볼까? 기업의 정보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보 이용자, 그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은 대부분 주주 정도겠죠. 주주는 그 기업에 돈을 쏟아 부어주는 자들이잖아. 그러면 그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갚아요? 갚을 필요 없지. 갚아야 될 건 누구예요? 돈을 빌려주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주주와 채권자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해요. 자, 이들이 가장 이 기업의 정보를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재무보고라는 게 꼭 이들만 이 재무보고를 하는, 보고를 판단하고 이용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 기업의 재무보고가 내 성과가 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거나 내가 잘했으니까 내 연봉도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 이제 CEO죠. 경영자. 경영자도 그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죠. 어떻게 이용할까요? 이들이 이 경영을 잘해서 정보가 잘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일했는지 숙탁받은 책임에 대한 성과 가치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 그 정보가 경영자에게도 아주 유용하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의 정보는 누가 이용하냐? 다 이용한다. 이게 답이에요. 뭐 답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활동, 뭐 돈이죠, 돈과 자신들의 정보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이용한다. 이들에게 맞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회계 분야를 우리는 재무회계다 이렇게 불러요. 재무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과 관련된 걸 가치 판단을 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일을 재무회계라고 한대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이 있다라는 거네요. 정보 이용자들이 이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한다고 얘기했는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러면 기업은 뭘까요? 기업이라는 이름이 회사라는 이름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제가 이제 우리 강좌 사이트 안에 기본 계정으로 우리가 기본 기초 입문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회사도 같이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요. 우리 결국 기업이라고 가족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업이라는 용어와 회사라는 용어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기업과 회사는 무슨 관계일까요? 같을까요? 조금은 다를까요? 약간은 달라요. 그렇죠? 기업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는 영리기업도 있지만 비영리기업도 있어요. 그들을 다 기업이라 불러요. 그리고 개인도 있죠. 기업은 개인으로도 기업을 운영하지만 법인격으로도 기업을 운영해요. 다 우리는 기업이라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다르죠. 회사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상법상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격을 우리가 회사라고 분류하거든요. 그러면 기업과 회사 중에 어느 범위가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진다고 생각이 드세요? 기업이 크지. 기업이 커요. 기업이 크고 그 범위 안에 회사라고 하는 범위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 특히 재무회계는 기업을 계속 기업을 얘기하긴 하는데 우리가 어느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공부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비영리를 다루진 않아. 비영리는 대충 하거든. 비영리 다루지 않고 기본적으로 개인 기업이 국제회계 기준을 한다? 그게 쉽지가 않지. 돈 버느라고 또 바쁜데. 그리고 누가 관심 있겠어요. 그러면 개인 기업도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자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법인이고 영리기업인데 3일회계 법인은 유한회사예요. 유한회사는 자기네들이 주주가 되어 있죠. 주주가 없어요. 그 회사의 회계사들이 각각 주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외부 주주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기업은 주식회사다. 외부의 주주에게 자금을 조달받아서 어떻게 돈 벌었는지를 만들고 그 돈 벌어들인 걸 가지고 다시 배당도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느 기업을 공부하니 기업은 기업인데 회사는 회사인데 누구 공부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주. 우리는 주식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자 중에서 우리 회사의 주인이 주주잖아. 주식회사니까 그 주주에게 내가 돈 번 거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잘 보이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을 공부한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어느 기업이니? 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는 주식회사가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우리는 비영리를 다루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구나. 주식회사니까 어려운 거구나. 외부 주주들이 되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여러 가지의 정보를 보여줘요. 자, 보여주는데 그 정보는 되게 다양하게 나뉘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재경관리사의 과목과 밀접되어 있죠. 자, 재무회계는 누구를 위한 정보 이용자, 누가 정보 이용자라고 여러분이 결정하거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냐면 대부분 외부에 있지 않나? 주주가 우리 회사에 있기도 하지. 종업원 중에 누군가가 주주일 수도 있지. 그러나 그도 그 정보를 이용하는 주주로서 정보를 본다면 내부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결국은 어느 정보 이용자를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회계냐라고 물어보면 외부 정보 이용자.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는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보면서 의사결정하려는 그 누군가. 근데 세무회계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세무회계를 누구를 위한 거냐고 말하기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세무회계를 여러분 공부하시게 되면 뭐 공부하게 해요? 장부 만들어요? 그런 거 없어요. 막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 계산해가지고 뭐 하려고? 세금 내려고. 그럼 어디다 내요? 정부에 내지. 그치? 그러니까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세금 계산해가지고 신고하려 하는 거잖아. 신고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안 하면 혼나거든. 뭐 제가 뭐 혼난다 하는 거는 가산세가 나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세무회계는 결국 누가 이 정보를 이용할까?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는 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세무회계는 타겟이 정부겠구나. 세금이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 우리는 세금 신고하는 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가회계는 왜 할까요? 이 분필 하나 만들 때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주주에게 알려주게요? 안 알려주게요? 아무리 주주여도 안 알려주죠. 왜 알려줘요? 뽀록 나는데 안 알려줘요. 요거 하나 만들 때 원가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아무도 모르고 아빠만 알아. CEO만.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누구를 위한 회계냐? 타겟이 어디냐? 자기야 자기. 그게 내부 정보 이용자인 대표적인 경영자들이지. 경영자가 이거 봐요. 분필에 얼마가 들어가서 원가가 들어가서 팔고 있는지 알아야지. 내년에 어떻게 해서 또 몇 개 팔아가지고 얼마 이익 내고 원가 어떻게 줄여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할까? 이런 고민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타겟이 다 달라. 근데 재무회계가 조금 더 약간 어려워지는 이유는 다 어려워. 다 어려운데 재무회계는 뭔가 조금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이유에 나름대로 주주에게 우리 회사 정보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조금 나름의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거죠. 저는 지금 18에서 19페이지까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잠깐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페이지 중에 중요한 문구만 같이 한번 볼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아주 여러 명의 이해관계자들이 많네요. 그들이 정보 이용을 할 때 그들의 목적을 만족시켜 줘야겠지?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정보는 사실은 의미 없어지겠죠. 그 정보 보고 에이 뭐야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어. 그럼 투자 안 하겠지 뭐 다른 데 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뭐 글로벌해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기업만 투자하진 않잖아. 저기 외국계 기업도 막 투자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주식 다 떨어져가지고 뭐 죽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만족을 시켜주고 그리고 일단 봤는데 이거 전년도에 이거 가짜였거든. 그럼 올해도 가짜 같은 느낌 막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재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읽었어요 제가. 근데 당연히 이런 게 필요한 거지 회계는. 그래서 회계가 뭐니? 라고 누군가가 정의를 내리자라고 얘기한다면 정보 이용자들이 그들이 결국 보는 이유는 뭐예요? 돈 남아 돌아서? 아니잖아. 내가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돈을 불어내고 싶으니까 투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많지. 내가 뭐 사랑해서 기부하려고 그러려면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주면 되지.
투척하면 되잖아. 그래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야. 다 돈이야 지금. 재무는 돈, 세무도 돈, 원가도 돈. 우리는 돈을 가지고 노는 분야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이들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뭘 가지고 있냐 이거는 그냥 나중에 어느 관계, 특수관계가 있냐를 판단할 때만 필요한 거고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정보를 돈이야 돈 언제나 그걸 식별하고 측정해요. 이걸 어떻게 인식하지? 얼마로 잡지?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식별하고 금액을 측정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면은 회계 공부할 게 뭐가 있어? 한 번 하고 끝나면은 대충 하고 말지 뭐. 근데 이게 매번 반복이죠. 그 기업이 죽을 때까지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과정상의 매우 많은 과정을 걷게 되고요. 전달하는 이 과정, 보여주는 이 과정을 우리는 회계,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